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에요. XRP 코인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이제는 살짝은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 극초극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게 4월 1일까지 좀 보시면 좋습니다. 4월 2일까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4월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된다. 그리고 또 지금 장이 힘들죠. 이더리움은 조금씩 올라오네요. 장이 힘든데 이때 더욱더 대응하고 대처를 하려면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려요. 코인 파일 하나 드리는데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것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상당히 되실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다시 끌어올려요. 이더리움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도지코인도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XRP 현재까지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3,200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104원. 지금은 3,147원입니다. 1.3이 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끌어올려주고 있고 이것을 이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 하락폭이 클 때는요.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 때 이때 타이밍을 잡으시려면 이때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4월 2일까지. 4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트럼프 관세 시행이 됩니다. 관세 그동안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이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눌려왔던 게 트럼프가 취임하고 1월 15일이죠. 이때 취임하고 나서부터 횡보를 그리고 하락을 계속적으로 왔던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관세 때문에 그래요. 관세 폭탄을 터뜨렸고 관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게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선반영입니다. 선반영이 되었고 이런 선반영이 이제는 곧 어, 다시 회복을 하리라 보고 있는 거죠. 선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눌려왔던 것에 이제는 그만큼을 올라가 줘야 정상인 것이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호재가 계속적으로 터지는데도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눌렸죠. 그 얘기는 관세가 너무 컸다. 관세 영향이 너무 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또 PC까지 발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안 좋았던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은 눌리고 이 PC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리와 직방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준이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PC 이건데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이게 안 좋게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많이 흔들렸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고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또 이 금리는 이제는 뭐 인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인하는 이번 발표 이제 남아 있잖아요. 발표가 3번, 4번 정도 금리 결정을 하는데 금리 다음 결정은 인하는 없다. 동결 아니면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큰 현재의 시장이고 이런 부분을 알고 가시면 우리가 이 부분도 대처하고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뭡니까? 4년이라는 소송 합의가 됐죠. 소송전이 SEC와 소송전이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안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관세가 너무 셌고요. 이 관세가 너무 셌고 이 4년의 4년 동안 있었던 소송이 합의가 되었으면서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도 또 걸릴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XRP가 발표를 한 거예요. XRP 측에서 발표한 거고 벌금 얘기를 했고요. XRP에서 벌금 얘기와 그리고 이 합의를 봤다. 그리고 합의를 보면서 이 항소를 철회했다라고 XRP
XRP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SEC는 아직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다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다 맞죠. 근데 맞는데 SEC가 하나 해결해 줄 게 하나 있어요. 이 소송전에서 기관 판매에 대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를 걸어 놨죠. 금지를 걸어 놨던 것을 해제를 시켜야 돼요. 해제를 시켜야지 당연히 리플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금지가 되었으니까 기관이 잘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도 우회적으로 들어오죠. 이런 것을 기관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리플은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부분에서 SEC가 발빠른 빨리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요청을 해제를 하는 것이 빠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도 그럴 게 SEC의 이제 수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청문회를 했죠. 폴 에키스가 청문회를 했고 이 청문회 이제 통과가 되면 당연히 트럼프한테 가고 트럼프는 사인을 해 주겠죠. 사인을 하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는데 이 사람은 4월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4월이 그러니까 빅 이벤트들이 많아요. 4월 2일 날 트럼프 관세 시행 그리고 아직까지 합의는 봤다 치지만 16일 날 이 XRP가 이 항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전에 이게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까지 발표를 안 한다 하면 이 항소 철회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항소 철회라는 게 없어지면서 다시 이 법적 공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SEC의 지금 이게 빠른 움직임이 보여져야 된다. 공식적인 입장이 빨리 나와야 리플과의 소송은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다려 왔죠. 4년 동안 기다려 왔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와 있는 현재의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다. 그리고 이게 다 해결되면요. 이게 다 깨끗하게 해결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ETF입니다. 지금 11곳이죠. 11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 이게 승인이 되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은 합의는 일단은 봤으니까 이것은 이제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크고 이런 부분에서 이 ETF가 승인이 된다면 JP모건이 리포트를 내놓은 것처럼 80억 달러 연간 80억 달러가 들어온다. 유입이 된다. 리플 XRP 이 ETF에 들어온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태. 그만큼 기대가 큰 게 지금 리플의 ETF예요. 여기에 또 지금 카더라 통신이 뭐가 있습니까? 블랙록이 움직인다.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온다. 이 리플에.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 그런데 왜 안 오르느냐? 지금 관세 때문에. 관세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 빨리 4월 2일이 돼야 돼요. 4월 2일. 말씀드렸지만 이때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계속 눌리는 시장이지만 이 4월 2일 바로 이 불확실성이 풀리는 순간은 다시 한번 더 커다란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죠. 금값이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디지털 금은 뭐예요? 우리 가상자산이죠. 디지털 금.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자금은 우리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이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탈중앙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탈중앙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앙화 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덜 받아요. 근데 고래들이 지금 같은 고래들이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 또한 이제는 그 자금이 우리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4월에 불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지금 현재 시장이다. 지금 오늘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3월의 마지막 날. 잘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된다라고 말씀 꼭 드리겠고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고 이제 이 어려운 장 끝나면서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도 볼게요.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XRP 보유자는 지쳤냐라고 나왔죠. 전문가들은 SEC 드라마였던 4년 동안을 분석을 해놨어요. 자 보면 X로 알려진 XRP 커뮤니티 회원 올띵 XRP가 최근에 XRP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감정적 피로감이 더해졌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수년간의 법적 투쟁과 또 주요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 끝에 많은 투자들이 흥분보다는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만큼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끝나면 뭐 바로 $10 찍는다라는 막 예측이 막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관세가 너무 셌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여기에 또 이 거시경제 이슈가 상당히 컸죠. 이 경제지표 발표도 상당히 도움을 안 줬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다 겹치고 겹쳐서 모든 악재가 다 겹쳤죠. 그러면 악재가 있다면 다음에는 뭐예요? 호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이었나요? 새옹지 마라 그랬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곧 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XRP 행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다가왔고 또 소송이 시작된 이래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것을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시장 반응은 기대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소송의 종말, 시장의 환멸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리플과 SEC의 법적 다툼 결론 예상했던 시장의 급등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주목을 했고 또 이 XRP가 급등은 경험했지만 약 11% 급쳤던 부분 이런 것도 상승분을 다 돌려냈죠. 다 토해냈어요. 토해낸 부분. 이것은 XRP가 미국의 재상장으로 인해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 새로운 자본 유입이 부족하고 또 시장이 이미 법적 결과에 반영이 되었다고 붙여놓은 거고 덧붙였죠. 그 결과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좀 환멸을 느끼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이건 외국 애들, 미국 애들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장 XRP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 XRP에 투자하시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 물론 저 역시도 소송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움직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셔야 될 게 그 시기가 중요했어요. 그 시기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관세 폭탄이 터졌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막 개판으로 나왔을 때 이때 터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움직임 자체가 아무리 리플이 좋은 호재가 터지더라도 그만큼 받쳐주질 못했다. 그게 무엇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대금이 없이 가고 있는 현 상황이 이것을 모든 걸 대변했죠. 안 올라가는 것이. 거래 대금이 있어야 일단 올라가죠. 거래량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세와 이 거시경제 이슈 그 자체가 시장 전체를 지배를 했고 나스닥을 지배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지배했던 이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신다면 흔들릴 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요. 악재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예요? 호재예요. 그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터졌다. 그러면 그게 그만큼 모였다는 것이고 그 모인 부분이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죠? 힘듭니다. 지치고 힘도 빠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시드머니 확보를 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잡으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면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매도하셨다. 나 매도했다. 다 털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을 제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XRP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가장 저렴할 때 가장 큰 박앤세일이라고 하죠. 지금 세일 중이니까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완벽한 바닥입니다. 시장은 진짜 다 바닥이에요. 어떤 코인이든 메이저들 말하는 겁니다. 뭐 들쑥날쑥하는 뭐 일반 잡코인들 빼고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거의 다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가도 지금부터는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가신다면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XRP 잠재력과 또 시장의 심리를 보면 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XRP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강해요. 팬덤이라고 하죠. 그것도 엄청나게 강하고 이 XRP는 그만큼 지지 세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홀딩 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XRP에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강하고 이 자산이 글로벌 금융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글로벌 금융으로 핵심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프트 있죠. 스위프트 은행 코드죠. 우리가 은행 해외로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 이 코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은행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 그 나라의 은행 코드를 입력해야 이 돈을 받습니다. 이 스위프트와 지금 어떤 게 통합이 된다? 바로 XRP가 통합이 됩니다. XRP가 통합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지금 XRP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여기에 두바이에 라이센스를 따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이제는 이 법적으로 끝나면 확장이 더욱더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가고 있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다가고 있죠, 이 XRP가. 그만큼 이 XRP는 이 팬덤, 이 펀더멘털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좋은 코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그동안의 코인들보다는 최고의 코인이다, 감히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이 XRP 원장에서 발행되는 모든 코인들, 이게 상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이것은 뭐 나아가야 할 길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말하는 거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흔들 일이 없다라는 얘기고,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XRP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죠. XRP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XRP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XRP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바닥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이 지금 여기 현재 아무리 흔들어도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가고, 그리고 이 검은 라인이 $2인데, 이 검은 라인, 이 달러는 지지 라인을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를 찍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여기만 찍으면 계속 다졌던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는 시장. 그러면 이 4월 2일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흔들리면서 갈 수 있죠. 하지만 4월 2일이 지나면 그렇게 큰 충격이 없으면서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을 잡고 가신다면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여기서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 받으면 됩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매매 관점에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어떻게 덜고 가고, 만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면 어떠한 코인이든 비중도 좀 덜어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금 확보는 항상 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이 눌릴 때마다 이 현금 확보가 되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개수 늘어나고 단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은 이렇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중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잡아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면서.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 매수 매도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 정보를 꼭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매수도 저점 매수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고점 매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느냐, 나만 사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잡아서 그래요. 이것도 제가 잡는 타이밍도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정보방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세상 편하죠? 링크 하나만 누르면 정보방 바로 들어옵니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이 무료의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팔코인 뉴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